안녕하세요. 영화 모아나로 살펴보는 신규 문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상생방송 서포터즈 5기 4조의 이영민입니다. 앞서 박지윤 멘티님께서 모아나의 소개를 살짝 해주셨는데요. 그 흐름 이어서 쭉 가보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영화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특히 디즈니 픽사의 키덜트 영화를 좋아합니다. 저번 주 특강에서 신규 문화에 대해 흥미롭게 듣던 중 신규 문화를 디즈니 영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말씀에 이건 나를 위한 주제다. 이거 너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이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의 1일 영화 해설 가이드가 되어보려고 하는데요. 발표 전 영화를 여러 번 돌려보고 유능하신 멘토님과 함께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대한 생생하고 지루하지 않게 설명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영화계에서 흥행의 성공을 거두는 디즈니 픽사의 영화는 이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키덜트 영화의 트렌드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전처럼 화려한 궁전 속 공주와 왕자가 나오는 흔한 러브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자를 만나 인생의 성공을 거두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지겨운 분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조상에 대한 메시지를 메인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을 다루다 보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원주민 문화를 녹여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원형 문화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특히 유럽권 문화의 배경으로 하기에는 이야기의 소스가 조금 부족해져서인지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였던 원형 문화들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꾸려나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인공이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아정체성 확립이나 자기주체성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신규 문화와 함께 살펴볼 모아나 역시 위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감동적인 스토리 뒤에 어떤 원형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을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목차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 영화 모아나에 등장한 삼신 문화와 자연신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 테마로 모아나 속 태국 문화와 모아나의 실제 배경이 된 폴리네시아의 태국 문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태국 문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테마는 Who am I? 이 영화가 전하는 의미를 신규에 녹여 설명드리고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모아나 속 신규 문화 가이드인 저와 함께 영화 속 신규 문화 찾으러 가보실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 모아나는 폴리네시아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폴리네시아라는 곳은 저도 자료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조금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6대주 중 하나인 오세아니아 지역은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정도로 지역을 나눠서 부르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폴리네시아 지역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나라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폴리네시아에서도 신교의 삼신문화와 자연신 문화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아나와 폴리네시아 문화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삼신문화, 자연신 문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폴리네시아 사람들의 삼신 문화인데요. 폴리네시아 사람들은 인간은 하늘이라는 의미의 랑기와 지구라는 뜻의 파파의 후손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또 인간과 하늘은 본래 하나로 통일된 존재였다. 우리의 자아와 인간에 대한 탐구는 통일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한민족의 삼신 문화인 삼재론, 하늘, 땅,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모시는 천부지모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또한 신교의 삼신일체 문화에는 하늘과 땅과 인간이 삼신의 덕성, 신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도 폴리네시아의 삼신관과 일맥상통합니다. 한민족의 삼신관 혹은 천부지모 사상이 잘 드러난 유물이 바로 제천단인데요. 왼쪽의 사진 속 역대 단군들이 제위에 오르실 때마다 삼신상제님께 제를 올렸던 참성단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늘의 덕성은 원만하고 땅의 성품은 방정하다, 반듯하다라는 천원지방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천원지방을 모아나의 영화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영화 속에서 이 공간은 모아나의 구족장이 바뀔 때마다 둥근 돌을 쌓고
기도를 하는 공간입니다. 가운데 쌓는 돌은 둥근 모양으로 주위의 제단의 모양은 네모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천원지방의 모습이 영화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이 신성하고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영화 속 스토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신규 문화를 접해본 우리들은 천원지방의 모양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폴리네시아의 자연신 문화입니다. 신교의 30문화에는 자연신과 인격신 문화가 있습니다. 자연신은 감정과 의지 혹은 인격은 없지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닌 신으로 정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입니다. 나무에도 돌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 강이 흐르고 폭포가 쏟아지며 번개가 치는 등의 자연현상 뒤에 그걸 다스리는 자연신이 있다는 것이 한민족의 자연신관입니다. 반대로 인격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의 모습이죠.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고 감정과 의지가 확실하며 현실 속에서 인간과 직접적으로 대화나 행동을 주고받는 존재가 인격신입니다. 한민족은 예로부터 산신, 수신, 화신 등 자연신들의 존재를 인식했고 인격신과 함께 모셔왔습니다. 이러한 자연신관이 가장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표현된 장면이 바로 모아나 속에 나오는데요. 영화 속에서 창조와 생명의 여신인 테피티가 심장을 되찾은 뒤에 원래 있던 섬에 눕습니다. 이때 인간의 모습이었던 테피티가 신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모셔온 자연신 테피티가 분노를 잠재우고 자신의 원래 모습인 산과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표현한 장면이죠. 또한 영화 속 내내 등장하는 메시지가 산과 바다 등 자연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여기고 교감을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특히 모아나라는 이름은 바다를 뜻하고 모아나가 바다와 교감하는 능력을 가진 것을 보면 인간과 자연의 소통, 사람과 자연신의 교감을 중점적으로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모아나 속 태국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모아나를 보다가 놀란 점이 바로 이 태극 문양이 수도 없이 등장한다는 건데요. 이 태극 모양은 불과 용암의 여신인 테카의 심장 부분에도 있고 주인공 모아나가 타는 돛체도 태극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아까 살펴본 생명과 창조의 여신 테피티의 심장이란 이 돌 역시 태극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시라면 아시겠지만 테피티의 심장을 담고 다니는 목걸이 역시 태극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영화 제목 자체에 모아나의 오에 태극 문양이 들어갑니다. 이렇듯 모아나에서 태극 문양은 영화의 흐름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문양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이 태극 문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폴리네시아 사람들은 이 문양을 코루라고 하는데요. 이 문양의 의미는 한 생명이 죽으면 한 생명이 태어난다 라는 의미로 순환, 영원, 새로운 시작, 삶,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혼돈과 고요함 사이의 균형, 조화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문양을 타투로 몸에 새기기도 하고 옷까지 생활 양식에 넣기도 합니다. 순환, 시작, 균형, 조화. 혹시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 한민족의 태극 문화와 의미가 상통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죠?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 문화는 음과 양이라는 다른 두 기운이 서로 조화하며 생명을 낳고 기르는 우주의 법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순환이라는 대자연의 이치를 나타내며 순환, 조화, 평화, 통일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극 문화는 신교의 우주관, 우주 법칙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신교가 세계 공통의 원형 문화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았지만 저는 영화를 보고 신교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 정도로 공통점이 많이 찾아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더 신기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모아나에서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내가 누구인지, 이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고민을 해보신 적이 한 번쯤 있으시죠? 영화 속에서 주인공 모아나가 진아, 즉 참된 나의 모습을 깨닫고자 여행을 떠나고 고군분투를 하며 끝내 답을 찾아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가 그리고 인류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촌 이암 선생은 단군세기 서문에서 천하만사가 선제지하이니라 천하의 모든 일은 먼저 나를 하는 데 있다 라는 구절과 함께 자아 정체성을 찾는 길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단군세기 서문은 신교 문화의 삼신관에 대한 핵심을 정리한 명문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역사를 배우는 이유를 주체성과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촌 이함 선생이 나를 아는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모아나에서도 신규 문화를 바탕으로 진정한 나를 찾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 조상과의 소통입니다. 이는 효 사상과도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모아나가 고민에 빠지거나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준 것은 모아나의 할머니였습니다. 즉, 부모, 조상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죠. 두 번째로 민족과 역사 정신의 이해입니다. 이는 역사를 배우는 이유와도 연관될 수 있겠는데요. 모아나가 가족과 부족을 구하게 되는 계기는 자신의 민족이 항해의 민족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입니다. 넓은 바다를 누볐던 민족의 모습과 개척 정신에 눈을 뜨면서 자신이 할 일을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가며 점차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자연과의 교감. 이는 신규 문화의 중요성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지구온난화 혹은 환경보호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만 하더라도 되게 푹푹 찌는 더위 다들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자연을 인간이 편리하기 위한 도구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인간과 공존해야 할 신성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고 교감하는 모습이 영화 모아나가 이야기하는 신규 문화의 핵심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 앞에 난관이 닥쳐왔을 때 영화 속 공주나 주인공처럼 혹은 모아나처럼 멋지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 인생의 주인공이니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려 노력을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간다면 분명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른 꽃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조의 이영민이었습니다.